국어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돼 있죠. 언매, 화작, 비문학, 문학 이렇게 구분되죠. 이 중에서 언매 같은 경우는 옛날 학력고사 때 문법이랑 좀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매체는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은 이제 언어 같은 부분은 옛날 학력고사랑 크게 다르진 않아서 선생님이 시키는 문법 지식을 잘 숙지하면은 이제 문제가 풀린 경우가 많아서 이게 사고력이라는 엄청난 큰 깊이 있는 건 아니고 일종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근데 화법과 작문도 사실은 말하는 방법, 글을 쓰는 방법인데 실제로 말을 해보거나 글을 써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상에서 배우는 거는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글을 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식만 알려주고 실제로 남이 말해놓은 것 또는 남이 써놓은 글을 이제 간접적으로 고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이것도 어찌 보면 독서 비문학과 거의 유사해요. 고치는 원칙은 이렇게 있지만 진짜 핵심 그리고 사고력이라는 것에 대한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독서, 그 다음에 문학. 그 중에서 이 독서에 대한 거 한번 생각해보죠. 독해력. 여러분들 아까 이 앞에 이거 기억나시나요? 학습, 배우고 익힌다. 이 배우고 익힌다에 이 배운다라는 이 부분이 이 독서의 비문학 독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데 국어가 나와. 근데 왜 이게 나올까? 왜 국어 시험에 독서가 나올까? 그것도 지문을 보면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철학 뭐 5만 주제가 다 있죠. 그죠? 왜 그걸로 구성되어 있는 글을 읽고 그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글을 읽고 그 주제 내용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걸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비문학 독해는 그 주어진 지문을요. 짧은 시간 안에 개념 학습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개념 학습을 해서 이해한 다음에 이해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국어 비문학 시험이에요. 이런 주제의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면 예를 들어서 전공이 뭐 물리학이야, 생명과학이야, 아니면 국문학이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국문학, 물리학, 생명과학 공부만 죽을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하는 줄 아시면 그게 큰 거 다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전공 과목보다 교양 과목으로 더 많은 걸 채워요. 그 교양 주제는 대학에 따라 다른데 단과대가 많은 큰 대학이면은 이과 학생이지만 문과 과목도 들을 수 있고요. 심지어 예체능 과목도 들을 수 있어요. 이 비문학 주제가 다양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대학에 가면 정말 다양한 주제의 텍스트를 접할 건데 그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냐를 묻는 거예요. 그걸 이것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냐. 그 배우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공부의 이 비문학의 독해입니다. 독해 읽고 이해하는 거. 그걸 얼마나 짧은 시간에 낼 수 있냐. 시간 싸움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시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어 비문학 독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한 가지 말하면 뭐 사실적 이해, 뭐 추론적 이해라는 게 이제 사고력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적 이해가 뭐냐? 이 글을 읽고 나서 읽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A는 B고 B는 C고 C는 D예요 라고 말했으면 아 A는 B고 B는 C고 C는 D라고 말하는 게 이해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걸 있는 그대로 물어보는 걸 이제 사실적 이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론적 이해라는 거는 아까 문항에서 이 글을 읽으면 당연히 이런 논리 구조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A는 B고 B는 C고 C는 D래요. 아 그럼 A는 D가 될 수 있겠네? 맞는 얘기잖아요. 추론적 이해로 따져보면은. 그죠? 그런 식으로 독해력을 물어보는 게 이게 국어에서 말하는 사고력이다. 학생의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묻는 게 이 국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문학은 뭐냐? 문학은 소위 말해 감상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대학생이라면 마땅히 교양인으로서 문학 작품을 읽고 얼마나 잘 이해해낼 수 있냐, 아예 감상할 수 있냐를 묻는 거를 이제 이거 묻고자 하는 건데 학교 내신 수업에서 보면은 이 문학은 기본적으로 문학을 읽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문학에 이해하려면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나 개념들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 개념대로 실제 작품을 읽어보면서 해석을 해줘요. 옛날 학력고사 때는 그렇게 해석한 것만 다 외우면 그만이었거든요. 모든 작품을 다. 그래서 외우는 게 문제였죠. 근데 수능은 그렇게 개념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읽어내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 읽어내는 방법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고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배운 것도 나오지만 안 배운 것도 나오기 때문에 안 배운 거를 그렇게 직접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내신에 배우는 국어랑 수능에 하는 국어랑 좀 다른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언매나 화작은 조금 그게 덜한데 문학과 비문학은 그 괴리감을 더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세요. 그리고 문학을 읽으려면 일단 이 배경 지식을 알아야 돼요. 이런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장르 구분, 서정 관련이, 허사 관련이 이게 무슨 특징인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특징을 이해한 대로 글을 직접 한번 문학 작품을 분석해 봐야 돼요.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은 글을 읽기 위한 지식을 배우는 거고 그 지식을 그대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배운 작품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안 배운 작품을 물어보는 수능식의 스타일을 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수능은 배운 것도 나오지만 안 배운 게 나오면서 실제로 글을 읽어보는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에 대한 괴리감을 되게 많이 느끼죠. 내신 국어 수능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영어도 똑같습니다. 영어라는 것도 국어랑 본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똑같거든요. 학생의 기본적인 독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영어로. 대학 가면 영어도 논문도 써야 되고 영어로 된 원서도 책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뜻인데 내신 영어에서 여러분들한테 배우고자 알려주는 것들은 글을 독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실제로 독해를 하면서 글을 이렇게 읽어야 돼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수능에서는 그 글을 직접 읽어보는 거죠. 다만 그 독해의 난도는 내신 수능 국어에 비하면 독해 난도는 낮은 거예요. 해석이라는 단계가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해석을 했는데도 이거 봤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버리면은 그게 국어 시험이랑 다를 게 별로 없거든요. 물론 지문의 난도에 따라서 진짜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어려운 지문이 나오기는 하지만 거의 웬만한 지문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독해의 난도는 낮다. 그래서 한글로 잘 바꾸기만 하면 별 문제가 없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가 약한 친구는 일단 국어가 약한지 먼저 봐야 됩니다. 국어가 약해서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친구냐 그런 상황이냐 일 경우에는 독해력 자체를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국어는 잘하고 뭐 별 문제 없는데 영어를 잘 못 보는 친구는 이제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거다.